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 D, 저는 오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 연휴가 지나고 저희가 앞서서 이더리움의 새로운 업데이트가 이제 곧 바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은데요. 시세 변동폭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뭐 이더리움 사실 이번에 나오는 업데이트가 이더리움이 태어나고 나서 가장 큰 최대 업데이트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닌 업데이트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고, 예. 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뭐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그런데 뭐 지금 추이로 보면 오르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이고요. 예. 중요한 거는 그런데 이제 이더리움 업데이트를 앞두고 거래소들에서 많은 이제 거래 동결 조치들이 좀 취해질 예정이어서 이 네. 부분 고려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와 거래는 물론 블록체인 이야기까지 오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자산과 금융 그리고 IT 정보까지 저희가 꽉 채운 블록에 대해서 여러분들 디지털 세상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 D 지금 출발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 속에서 균형감 있는 전문가의 인사이트 듣는 시간입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오늘 어떤 분 모셔볼까요? 네, 오늘은 저희가 람다 256의 박재현 대표님 모시고 네. 좀 블록체인의 진짜 기술이라든지 예. 또는 이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 대중들이 좀 쓸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출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박지원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박지현입니다. 네, 인포맥스 인사이트 오늘은 람다 256의 박재현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이것이 새롭게 세상에 나오고 나서 이제 사업 관련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커진 비즈니스가 됐습니다. 이미 뭐 우리 실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티는 많이 나지 않지만 이런 얘기가 나와도 아직? 과언이 네. 아닌데 그럼에도 블록체인은 여전히 좀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방송을 하면서 많이 느끼고 네, 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편견을 없애고 진입 장벽을 낮춰주시는 박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대표님께 처음에 이제 저희 비공식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박 대표님이 생각하는 블록체인은 이런 것이다. 블록체인의 정의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저도 블록체인 이제 업계에 들어와서 일을 한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사실 과거보다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 높아진 건 사실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아직도 사실 블록체인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마치 추상적인 좀 기술로서 많이 다가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네, 블록체인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기술로서의 당연히 블록체인이 있겠죠. 기술로서의 블록체인은 사실은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베이스의 좀 다른 형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뭐냐면 데이터베이스가 일반적으로 어떤 데이터나 정보를 넣었다 뺐다, 변경했다, 삭제했다, 이런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한다 그러면 이 블록체인 기술은 어떤 위변조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한번 작성을 하면 변경이 불가능한 분산된 데이터 저장 및 뭐 검증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위변조가 불가능한 어떤 분산된 저장하는 기술인데 그 데이터의 어떤 종류나 뭘 저장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무한한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초기 이제 블록체인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비트코인은 익명의 어떤 그 거래 대상자들의 주소에 거래 사실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정보들을 이제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걸 지향했다면, 요즘 들어서 이제 좀 진화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더리움이나 이런 어떤 정보들은 단순히 거래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어떤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프로그래밍 코드를 이제 블록체인에 넣어서 유변조가 불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쓰게 이제 기술이 발전한 거죠. 그러면 기술을 놓고 또 하나 측면에서는 그럼 이걸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어? 라고 놓고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중요한 포인트가 생기는 게,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유변조가 불가능한 코드가 있으니까 그 코드를 실행시키면 중간자 없이 이제 프로그램을 작동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같이 많은 서비스들이 중간에 이제 플랫폼 플레이어들이 중간에 껴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는 것들을 직거래 형태들로 프로그래밍 코드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거고요. 특히 이 기술을 이용하면 좋은 점들은 위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어떤 유형 무형의 자산을 뭐 에세트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런 형태들의 기술을 쓰기에 좋기 때문에 뭐 증권, 부동산, 그림, 뭐 이런 어떤 가상화폐, 이런 지역화폐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위변조 불가능 형태로 만들어서 무궁한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을 이해를 하면 기술적인 부분과 그걸 응용해서 할 수 있는 시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확실히 좀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블록체인을 처음에 만나셨을 때의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의 삼성페이를 만드셨고 SK에서 신사업을 담당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 업계로 넘어오셨을 때 이 블록체인을 보고 어떤 혁신성을 좀 발견을 하셨었는지. 저는 이제 블록체인을 처음 접했던 거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삼성페이를 만들 때 접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삼성페이를 만들 때의 목표는 지갑에 있는 것을 디지털 모바일 폰으로 옮기는 게 이제 목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목표는 당연히 가장 많이 쓰는 카드 뭐 이런 걸 옮기는 거였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런 지폐나 이런 화폐를 옮기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기술을 서베이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봤었는데 그 당시에는 워낙 이렇게 다크웹이나 네. 이렇게 사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대기업에서 접근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좀 기술이었었는데 사실 기술을 보면서 사실 이게 이제 양성화되고 대중화되면 다양한 좀 이렇게 시장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이제 가능성을 본 거는 포인트 시장이었습니다. 포인트요. 예. 카드 적립하는 그런. 예, 개념. 맞습니다. 워낙 이미 이제 포인트 시장, 포인트 자체는 이제 대중화가 돼 있는데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그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쓸 때도 많이 없고. 예, 쓸 때도 네. 많이 없고 이걸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뭐 이따위 걸 왜 줘? 뭐 이런 쓰지도 못하는 쓰지도 네,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또 포인트를 운영하는 업체들을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이제 이 제휴를 늘려나가고 그다음에 제휴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서로 간의 교환 비율을 맞추고 맞습니다. 협의하는 게 제일 네. 어렵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연동하기가 어렵고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 기술을 쓰면 아주 손쉽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포인트 시장이나 이런 결제 뭐 이런 쪽에 쓰기에는 가장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건 대기업에서 근데 하기엔 좀 어렵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할 만한 또 DNA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사실은 좀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벤처 이제 사실 이제 두나무 제가 소속돼 있는 두나무가 예. 이미 대기업이 돼버려서 좀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 네. 네, 대기업 그렇죠. 집단으로 지정이 됐지만 뭐 거기 계신 분들은 자신들은 스타트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긴 그럼요. 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정신으로 스타트업 예, 정신으로. 예, 그렇습니다. 블록체인 업계로 이제 넘어오시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발표한 거를 보면은 블록체인의 표준화라는 얘기들이 이제 업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 한가운데 서 계신 분이 이제 박 대표님이 아닌가 예. 생각이 되는데 2018년도에 들어오셨잖아요. 그 예, 이후에 한 예. 5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예. 현재까지 이 업계가 말 그대로 표준화가 됐다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아직 갈 길은 좀 더 멀다고 생각을 하고요. 멀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 기술 표준화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기술이 대중화되면서 기술의 완성도나 이제 성숙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렇게 좀 대중적으로 쓰기에는 사실 이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는 뭐 저성능 하다못해 뭐 지금 이더리움의 트랜잭션이 10에서 한 15 TPS 이상 안 되다 보니까 처리 속도가. 처리 속도. 예. 두 번째는 이제 구조적으로 사실은 이제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가스비, 트랜잭션 사용료를 받다 보니까 이 트랜잭션 사용료가 사람이 많이 붙을수록 가스비가 높아지는 네. 이제 고비용 구조. 뭐 그다음에 이제 사용성 문제. 사람들한테 이제 20바이트 헥사값으로 만들어진 키를 보관하고 네. 기억하라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 네. 어떤 문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좀 있어서 물론 이제 많은 업체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 개발을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는 봅니다. 이 표준화 관련해서 사실은 예. 이제 이더리움 표준들을 많이들 따라가고 있는 추세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예. 근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저성능이라든지 이런 소비자들의 사용성 예, 같은 예. 측면에서는 또 이더리움을 치고 올라오면서 예, 뭐 예. 이메일 주소로만도 월렛을 만들게 예, 한다든지 예, 예. 뭐 이런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대표님 보시기에 이런 표준화를 이끌 곳이 예. 현재와 같은 이제 지배적인 이더리움과 같은 곳일지 아니면 좀 새로운 곳들이 나와서 예. 시장의 판도가 좀 바뀔 수 있을지 어떻게 좀 보시나요?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더리움도 지금 이제 머지 통해서 POS로 넘어가고 네.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뭐 기술들을 쓰고 있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뭐 솔레나라든지 아니면 요즘 앱토스라든지 여러 가지 네. 이제 새로운 레이어 제로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 이 기술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산업 인더스트리에서 가장 영향력을 갖는 체인이 결국 이제 산업 표준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국제 표준으로 넘어간 단계를 갔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그런 어떤 치열한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데 외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전공을 했는데 옛날에 데이터베이스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이제 오라클, 마이에스큐엘 뭐 이렇게 이제 좀 약간 수렴이 되는 네. 뭐 아마 젊은 엔지니어분들은 그 정도 이제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옛날에는 손가락으로 헤일 수 없을 만큼 데이터베이스 종류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도태되고 적자 생존이 됐군요. 예. 어. 그게 이제 기술만 또 뛰어나도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시장에서 많이 받아들이는 기술이 결국 표준화가 되기 때문에 어. 그런 어떤 과정들을 한 20년 넘게 거치면서 셋업이 됐는데 어. 이제 블록체인은 그 대신 이제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사실 이제 가상화폐를 통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컴팩트하게 그 기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길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또 짧지는 않을 것 같고 적당한 시점이 되면 분명히 레이어 제로 중에서 우열을 나타내는 한두 개 정도가 남을 거고 나머지는 그 레이어 제로를 중심으로 뭐 레이어 1을 중심으로 레이어 제로, 뭐 레이어 2 이런 어떤 것들이 다양하게 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네, 주셨죠. 적자 생존을 위한 시장의 경쟁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간 프로그램이나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사용을 해야 되느냐, 혹은 기업이 이걸 꼭 써야 되느냐, 이 선택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이게 반드시 써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이 맞는 기술은 아니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이 기술이 비타민처럼 매일매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진통제처럼 탁 아파가지고 뭔가를 해결하기 위한 요소로 쓰일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걸 좀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미 이제 저희 기업들이나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이제 IT 쪽에 투자를 해서 뭐 SCM, ERP 많은 기간 업무 시스템들을 잘 만들어 놨거든요. 네. 지금도 잘 워킹을 하고 있고 회사 업무를 위한 예, 예. 소프트웨어들. 예,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예. 잘 돌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과연 블록체인을 쓰는 게 맞아?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맞을 수도 있고 안 써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약간 영업적인 발언이나 약간 이제 좀 약간 사자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기업들이 쓰는 기업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생기냐면 이게 이제 기업의 경영 환경이 변화되면서 어떤 환경이 요즘 최근에 뭐 예를 들면 미국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지만 뭐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기업이 내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잘못하지 않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프루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징벌적 배상을 네. 내야 되는 경우고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증명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까지 이제 법이 안 됐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세게 되다 보니까 그쵸. 이 뭐 예를 들면 월마트라든지 이런 기업에서 내 SCM 운영하고 있지만 그 SCM 운영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누군가 이렇게 위조된 데이터를 올리거나 변조된 데이터를 올리거나 조작을 해버리면 결국은 그 조작된 결과 때문에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고 피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미변조가 불가능한 데이터의 입력부터 시작해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데 블록체인을 쓰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 얘는 비타민은 아니지만 어떤 진통제처럼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살리면서 어떤 신뢰성 있는 어떤 기능들을 보강하는 쪽으로 쓸 수가 네. 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제 그러면 블록체인 기술을 예를 들면 이제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면서 뭐 증권이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게 아주 오래된 어떤 트레디셔널 거래에 의해서 이제 작동이 되는데 그런 기술을 디지털화 시킨다고 가정을 해보면 사실 블록체인만큼 생산성이 높은 기술이 없거든요. 가장 저렴한 비용에 가장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효율적으로. 좋군요. 예, 예. 그런 분야에서는 사실 블록체인 기술이 가장 이제 비타민처럼 쓰일 수 있는 머스트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보면 사실은 최근에 들어서 뭐 NFT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나오는데 그 기술들의 공통적인 건 뭐냐면 유무형의 자산을 디지털화 시키는데 좀 포커스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최근에는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산업군,
뭐 앞에서도 있긴 했지만 예, 최근 예. 들어 더욱 더 B2B 수요, 예, 기업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 맞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침체와는 관련 없이 예, 예,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관심도는 어느 정도 돼요? 저희는 뭐 회사 자체가 가상화폐를 발행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예. 그런 어떤 기술들을 사용하려는 기업들을 도와주는 회사다 네, 보니까 B2B로. 예, 많은 이제 기업에서 블록체인 쓰는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이제 관여도 하고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보면 이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MZ 세대로 대표하는 젊은 세대들이 디지털화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같이 이제 올드 세대는 사실 이해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신 것 같은데. 이런 MZ 세대 분들은 사실은 이 디지털화 자체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가상화폐를 쓴다거나 아니면 뭐 포인트를 활용해서 한다거나 그다음에 너무나 쉽게 앱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다른 서비스 갈아탄다거나 이런 예. 거에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MZ 세대들의 이런 어떤 트렌드를 따라서 맞추기 위해서 사실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최근에 보면 뭐 NFT라든지 가상화폐가 굉장히 중요한 좀 수단으로 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그 젊은 어떤 포인트 대신 비트코인으로 포인트를 준다거나 이런 어떤 시도를 준비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신들이 갖고 있는 회사의 어떤 상품이나 트렌디한 상품이나 이런 IP 재산을 NFT화 시켜서 마케팅 용도로 뭐 지급을 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고객의 마케팅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많이 트라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마케팅 툴로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 아마 시점이 좀 지나고 나면 사실은 이제 뭐 어떤 그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라든지 이런 게 같이 만들어 더 성숙되면서 점차 이제 인더스트리에서 마케팅이 아니라 본 비즈니스로 쓰는 경향들이 좀 늘어날 거라고 예상들 하고 있고 실제 또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업들도 지금은 마케팅 용도로 일단은 발을 들이지만 사실상은 장기적으로 보고 비즈니스를 먼저 준비해 보겠다. 예, 이런 그런 걸로 좀 어떤 이해할 수 트렌드가 있을까요? 예, 굉장히 강하고 그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이 인포맥스 D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아쉬운 게 서점 같은 곳에 가면 예. 블록체인이나 웹3 같은 서적이 마케팅 섹션에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마케팅으로밖에 안 되는 건가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발달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예, 굉장히 예.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대표님 보시기에 현재 이제 많은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조금이라도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가운데 실무적으로 좀 괜찮다 그리고 잘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다라고 평가할 만한 그런 블록체인 서비스 있을까요? 예, 뭐 최근에 뭐 게임 분야에서 뭐 플레이 투 어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엑서사이즈 분야에서 뭐 무브 투 무브 투 어닝이라든지 이런 어떤 트렌드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부각이 된 면이 있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걸 이미 이제 블록체인 자체가 서비스화 되면 그리고 토큰 이코노미라든지 토큰을 이용한 사실은 서비스 활성화는 많이 시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국내 이제 업체들만 쭉 한번 소개를 시켜 보면 국내에서 이제 뭐 지식을 묻고 답하는 가장 오래된 서비스가 이제 지식인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엔사에 엔사에 네. 예. 뭐 엔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그 업체는 제가 말씀 좀 드리면 뭐 아하나 이런 그렇죠. 업체는 아하, 네. 실제 이제 지식 거래를 통해서 중간에 있는 플랫폼 업체가 사실 수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답변을 달고 그걸 소비하는 사람들이 실제 이제 토큰 이코노미에서 대가를 주고받는 서비스를 하게 만들어서 벌써 한 4년 제가 기억하기에는 3년이 넘었는데 네. 굉장히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기부 플랫폼이 사실 투명성을 굉장히 요하는 분야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 부분에서 이제 체리 서비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국내에서 기부 플랫폼으로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체리. 있고, 예. 그다음에 B2B적인 입장에서 보면 뭐 최근에 저도 이제 깜짝 놀랐긴 했지만 롯데 홈쇼핑 이런 곳에서 네. NFT 벨리고. 네. 샵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NFT를 발행하고 근데 굉장히 반응도 좋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토큰 발행하고 무관하지만 전북대 병원에서 임상 데이터들을 쉐어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여러 의학병원 의학 데이터들을 계속 컨소시엄처럼 묶어가면서 성장을 하고 최근에 제가 들은 거는 뭐 새로 이렇게 사업을 창업하는 이런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뭐 B2B,
B2C, 그다음에 어떤 ESG나 공공 분야, 뭐 요즘은 탄소 배출권 쪽에서도 예. 프라임 네. 굉장히 사실은 활발하게 단순히 가상 자산을 발행해가지고 상장하고 이렇게 네. 뭐 그런 목적보다는 본연의 어떤 기술을 잘 살려서 세상도 이롭게 하고 시장에 도움되는 어떤 슬라이들은 굉장히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그 블록체인이라는 그 기술의 특성을 이용해서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 연결한 사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로도 사업이 되고 예. 이제 이윤이 남는 비즈니스로서의 가능성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인데 현재까지 그건 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게 이제 미래에 대한 뭐 투자일 수는 있는데 사실 많은 이제 블록체인 그 업체들이 이제 좀 나눠보면 쉽게 생각해서 먼저 토큰을 발행하고 상장을 하고 그거를 이제 뭐 프로토콜을 워킹 시킨 다음에 사실 그 자금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하고 예.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모랄 해저드도 빠지고 여러 가지 그쵸. 이제 이슈들이 많이 또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많은 케이스들이 사실 그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아까처럼 그 비타민처럼 아니면 이제 진통제처럼 쓰면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회사를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매출이 늘어나가는 형국이거든요. 저희만 하더라도 작년 대비 올해 이 블록체인 이 인더스트리가 좀 다운됐다고 하지만 매출만 보면 한 3배 이상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러십니까? 분야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지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윈터라고 표현하는 이 시기가 좀 벗어나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많은 좀 가능성들을 실제 이제 좀 시장에서 보일 수 있는 업체들은 많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BaaS 그 예, 람다 예, 유비 예. 서비스하고 있는 걸 바스라고 이제 그래서 블록체인 애저 서비스 형태로 예, 해서 예. 이 다른 블록체인을 원하는 사업체들에게 이 예. 서비스라든지 솔루션을 제공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 람다의 지금 매출이 올라갔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이는 블록체인 업계의 다운보다는 예, 오히려 내실 있는 성장들이 좀 나오고 있다. 예, 그리고 예. 여기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봐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옛날 같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거래소들이 상장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토큰을 임의대로 발행해서 그걸 상장시켜서 어떤 뭐 큰 이득을 초기에 보려는 그런 어떤 사심 있는 프로젝트보다는 내실 있게 운영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기업들이 좀 진지하게 블록체인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다거나 운영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근데 이제 가장 그런 부분에서 블록체인이 애로사항이 있는 건 뭐냐면 초기에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블록체인이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있는 개발자도 뽑아야 되고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획자나 사업을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도 뽑아야 되고 그러니까 초기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드는 네. 분야인데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바스 서비스라는 거는 마치 아마존의 EC2처럼 블록체인을 쉽게 선택해서 이렇게 자기가 쓰고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모델로 제공하다 보니까 쉽게 들어와서 이제 써보고 이거 가지고 뭔가를 해볼 수 있겠네 좀 더 해봐 이러면서 이제 본 사업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업들이 사실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예. 블록체인 사업을 하려면 블록체인 팀을 새롭게 세팅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맞습니다. 힘들잖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에 대한 이해도 예, 시장에 예. 대한 이해도 갖춘 인력들이 들어와야 돼서 예. 시작조차를 못 하는데 이제 그런 맞습니다. 상황에서 람다 256이 이제 그 리드를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예. 최근 뉴스 보니까 작년에도 대규모 채용을 하셨고 예. 또 올해에도 또 대규모 채용을 또 예, 예고를 예. 하셨더라고요. 예. 좀 개발자들을 뽑는데 좀 힘드시거나 혹은 예. 그 시장의 상황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요즘은 뭐 개발자들 풍기 현상이라고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저희도 뭐 그걸 겪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나이브하게 얘기하면 워낙 급여를 많이 주는 몇몇 회사들 때문에 힘든 건 맞습니다. 여기 뭐 저희 회사 포함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사실 어찌 보면 이게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또 그 엔지니어 중에서 또 새로운 네. 저 분야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저희 회사는 이렇게 뭐 워낙 그 인프라 서비스, 그러니까 클라우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클라우드 형태로 이렇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보다는 백엔드 경험이나 운영 기술, 운영 경험 가진 엔지니어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서버 개발자. 그런 예. 그래서 초기에는 저희가 그런 어떤 좀 인프라들이 탄탄한 시니어 개발자들이 좀 예. 많이
모였었고요. 지금은 어찌 보면 그게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 위에서 저희가 이제 급속도로 이렇게 다양한 프로토콜이나 개발 환경을 늘려놓은 개발을 하다 보니까 다시 최근에 이제 개발자를 대규모로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뽑기는 쉽지 않습니다.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이제 박혜진 교수님께서 질문을 해주실 때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네. 바스라는 네. 예, 게 예. 있는데 예. 블록체인 as a 서비스죠. 서비스. 그러니까 예, 예. 블록체인으로 서비스로서의 블록체인이라는 예, 예. 개념인데 요 안에 지금 보니까 뭐 D앱이라는 뭐 탈중앙화 예, 예, 앱, 예. 이 스토어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뭐 마켓플레이스도 만들고 이런 솔루션을 토탈로 뭐 제공하는 패키징이다. 뭐 이런 설명이 있던데 일단은 뭐 블록체인 기술과 서비스 BAAS죠. 예, 예.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 바스, 그러니까 블록체인 애저 서비스 형태로 네. 얘기를 많이 됐는데 최근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인프라 서비스 회사 아. 이렇게들 많이들 좀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도입하려고 하는 기업이나 뭐 어떤 팀들이 도입을 할 때 블록체인을 설치, 운영, 뭐 개발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전문 지식과 사람들을 요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원스톱으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그 과금 형태는 페이 에즈고 방식으로 쓴 만큼만 과금하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구독형 서브스크립션 베이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이제 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스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면서 이 인프라 서비스를 조금 더 넓게 저희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블록체인 프로토콜도 굉장히 다양하게 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더리움을 더 선호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네. 사람들은 난 이더리움보다는 성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솔라나나 뭐 이런 걸 더 필요로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 난 메인넷 필요 없어, 이런 퍼블릭 체인 필요 없어, 난 자체적으로 다 우리 회사 내에서 프라이빗 체인. 내가 가진 프라이빗 클라우드에다가 별도 구축해서 쓸래. 굉장히 니드가 다양한데 요구사항이 다르군요. 굉장히 다릅니다. 어. 근데 그 니드를 사실 니드에 필요한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걸 저희 사실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걸 제공을 하고 있는 서비스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거기 안에 아까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단순히 이제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향하는 거는 저희가 모든 블록체인 기술을 다 개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요소 기술을 굉장히 잘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회사랑 협업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또 이렇게 뎁 서비스를 개발하고 나면 마케팅도 하고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도와야지 같이 이제 공생을 할 수가 있는 네, 거잖아요. 마켓도 같이 커지고.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뎁 서비스나 요소 기술을 가진 회사를 같이 동반 성공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뭐 최근에 더 밸런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컨소시움을 만들어서, 거기 컨소시움 안에는 뭐 신문사, 뭐 한겨레 신문사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유플러스나 뭐 KT 또는 이제 텔레콤들. DSC, 네. 인베스트먼트 이런 여러 이제 컴퍼니들이 뭐 메가존 클라우드 이런 어떤 회사들이 같이 컨소시움에 같이 참여해서 좋은 서비스를 발굴하고 같이 키우고 뭐 이런 것들에 같이 취지에 맞아서 같이 활성화시키면서 어떤 인더스트리 전체적인 부분을 동반 성장하는 이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태계를 키우려는 그 시도네요. 예, 생태 자체를 맞습니다. 키우려는. 왜냐면 결국은 뎁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가 잘 살아야지 맞아요. 결국 전체 인더스트리가 좋아지잖아요. 네. 저희도 물론 좋아지는 거고. 네. 근데 그런 곳에서 필요한 기술을 저희가 다 혼자 개발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런 또 좋은 요소 기술을 가진 데를 같이 제휴해서 소개도 시켜, 이런 역할들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스는 일종의 뭐랄까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턴키 솔루션이라고 예, 보면 될 것 예. 같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컨소시엄을 통해서 예, 예. 다양한 분야의 회사들이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예, 예. 말씀을 주셨는데 예. 블록체인 기업하면 사실 굉장히 그 IT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예. 협력을 할 것이냐 예, 예. 좀 그런 의미 있는데 예. 블록체인 기업은 협력의 이 중요성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블록체인 인더스트리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가진 생태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래소는 말 그대로 사실 이제 거래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가 있지만 거래소 없이 블록체인 생태계가 운영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거래소라고 하면 보통 이제 뭐 업빗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업빗 외에도 직거래에 한 덱스 같은 것도 있고 네. 탈중앙화 그렇죠. 거래소. 예. 근데 거래소가 결국은 어떤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다양한
교환 거래를 하고 그것들을 획득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상자산 없이는 또 쓸 수가 없거든요. 블록체인은 네.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이슈는 많이 됐지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야지만 기존에 있는 현실 세계에 있는 돈이 가상화폐에 흘러 들어가는 창구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US 달러로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또 각각의 뭐 거래소, 스테이블 코인, 뎁 개발사, 블록체인 인프라 회사도 이제 이더리움 같은 레이어 1 회사,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사이드 체인 여러 가지 이제 생태계들이 모아서 하나의 어떤 산업군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협력하는 관점에서 저희는 이제 두 가지 정도 관점으로 이제 협력을 바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전통적인 인더스트리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와의 이제 협력.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영화, 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웹툰, 뭐 이런 어떤 인더스트리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 그 인더스트리가 사실 블록체인 기술을 쓰면 굉장히 새롭게 혁신할 수 있는 좋은 그 도메인 분야거든요. 뭐 증권, 부동산. 예. 그러면 그 기존에 있는 전통적으로 또 근데 그 도메인을 잘하는 업체와 또 그 업체들은 블록체인의 기술을 써서 사업을 혁신시키고 싶은데 블록체인 기술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업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떤 요소 기술이나 뎁 서비스를 가진 블록체인 회사들 간의 협력 이두 가지를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그 트랙으로 저희도 여러 가지 협력들을 제공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가 이제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사이플이라고 하는 네. NFT 마켓플레이스를 이제 오픈을 해서 미국의 대상으로 직접 오픈하셨습니다. 예. 어. 1년 정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거기를 준비하게 된 과정에 보면 뭐 유니버셜 같은 IP 컨텐트 회사들 이런 회사들하고 사실은 초기에 이제 온라인을 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런 IP를 NFT화하고 이런 어떤 온라인을 하면서 이제 사업을 만들었거든요. 네, 필요하죠. 예, 네. 현재도 지금 이제 뭐 부동산이나 뭐 증권, 웹툰 뭐 이런 회사들하고 같이 영화 이런 회사들하고 같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그분들이 갖고 있는 도메인을 같이 합쳐서 새로운 어떤 뭐 회사를 만든다거나 사업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더 밸런스라고 하는 컨소시엄을 통해서 뭐 특히 요즘 환경, 뭐 탄소 배출권, 에너지 이런 분야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가진 회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협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협력 없이는 사실은 그 네.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시는 역할이다 보니까 예. 다양한 이제 앱 서비스들, 다양한 컨텐츠들의 뭔가 트렌드라든지 예. 전망 같은 것들도 좀 보이실 것 같아요. 예. 어떤 것들이 바로 뭐 다음 단계에 있었을 때에 예. 좀 화두가 될 만한 컨텐츠 방향성이라든지 혹은 앱 서비스들이 어떤 D앱 서비스들이 좀 중심이 될 것 같다. 예, 이런 것들 예. 혹시 눈여겨 보시는 게 있으실까요?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뭐 최근에 뭐 플레이트 원 같은 식으로 뭔가 이렇게 보상해주고 보상에 대한 뭐 그 서비스를 참여도를 높이는 트렌드는 시장 쪽 가상화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토큰 이코노미 모델의 기본이기 때문에 뭐 새롭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이제 부분들은 저는 이제 웹을 어떻게 보면 1세대, 2세대, 3세대를 관통하는 사실 이제 세대가 돼버렸는데 옛날에 2세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세대의 웹 서비스를 2세대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네. 지금 웹 서비스의 가장 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창작자들 네. 아니면 그 저작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그들의 권리를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간에 있는 플랫폼 업자들이 다 사실 가져간다는 데 의미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문제가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플랫폼 업자는 내가 서비스 다 운영해주고 열심히 쓰고 있는 거 거기에 대한 대가로 받고 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할 말이 분명히 있긴 있죠. 있지만 예. 문제는 이제 옛날에 초기의 사용자들은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점점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나 MZ세대들은 자기에 대한 어떤 주관이나 아니면 선택, 네. 공정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내가 예를 들면 뭐 내가 게시판에 글을 올려가지고 댓글을 500개 받았는데 이걸 왜 내가 보상을 받아야지 더 많이 받아야지 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동안 웹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소홀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컨트롤 C, 컨트롤 V만 되면 바로 그쵸. 카피가 되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그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기술이 딱 등장을 한 거죠. 그게 이제 블록체인 NFT 기술이거든요. 네, 블록체인 NFT 기술이
이건 법률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 네. 쉽게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마치 이제 건물에 등기 부등 걸 찍듯이 네. 컨텐츠에 유니크한 인증서를 찍는 네. 이제 기술이다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가 예.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인증서를 찍었다는 얘기는 웹상에서 내가 다양한 저작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유통시키거나 거래할 수 있는 이제 수단이 생긴 거다 기술적인 그렇죠. 수단이. 네. 그래서 NFT가 생기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걸 거래할 때 이제 가상화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국경, 그러니까 보더리스 이코노미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NFT를 저는 여러 가지 이제 거를 보지만 NFT 기술을 통해서 국경이 없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새로운 뭐 젊은 창작자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창작자들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정당하게 이제 보상을 받으니까 네. 그 보상받은 콘텐츠들을 글로벌리 팔고 글로벌리 파는 걸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계속 소비하고 생산해낼 수 있는 새로운 어떤 환경들이 만들어졌다. 그런 환경이 결국은 웹을 진일보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은 동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이제 웹3로 부를 거냐 말 거냐는 조금 다른 네. 논의긴 하지만 분명히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어떤 플랫폼 업자들의 좀 이렇게 위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생각이 바뀔 수 있게 되는 계기는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NFT가 확대가 최근에 되면서 예, 기대를 갖고 있는 분야도 분명히 있고 예, 예. 조금 걱정이 되는 분야도 있는 게 예, 예. 처음에는 NFT가 예술가들 특히 신진 예술가들을 그렇죠, 그렇죠. 좀 더 이제 많이 보여줄 것이다 예, 예. 했는데 가진 자만 더 가지는 분위기로 가는 쪽도 있다라고 예, 예.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특히 저작권 논란에서 헤어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예. 요게 해결돼야 사실 이제 산업 자체가 커질 것 같거든요. 예, 예. 어떻게 보시는데요? 당연히 뭐 저작권 문제는 그러니까 사실은 저작권을 불법 도용해서 NFT를 발행하는 거는 진짜 저작권을 위반하는 애초에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네. 되는 그렇죠. 거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근데 NFT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좀 특징을 잘 이해할 네. 필요가 있는 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불가역적인 컨텐츠의 인증서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NFT 자체가 사실은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거래할 수 있는 또 상품을 만들기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소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또 투자처가 생긴 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NFT가 나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제 젊은 분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네. 거라는 거. 두 번째는 이거는 크리에이터도 마찬가지고 소비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NFT가 나와 동일한 생각을 가진 커뮤니티의 소속감을 표현하는 거기도 합니다. 네.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이제 BAYC라고 좀 이렇게 알려진 성공한 원숭이 NFT가 그림 있는데, 같은 예, 거. 그러니까 예. 가상화폐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그 취지가 가상화폐를 통해서 떼돈을 번 네. 그냥 어떻게 보면 게으른 원숭이들의 모임 뭐 네. 이렇게 지루해버렸죠. 머리 돈이 너무 많아서. 네. 그래가지고 이거 모였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그 BAYC가 뭐냐면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했었고 내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에 어떤 시작이었잖아요. 멤버십, 그죠? 예, 그리고 네. 나중에는 멤버십으로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선상 요트 파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NFT가 이런 걸 같은 취향과 같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구나라는 거를 이제 본질적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100만 명이 모이고 1000만 명이 모인 포털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지만 단 10만 명이나 10,000명이 모이더라도 그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의 이코노미를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생산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의 이제 맞는 어떤 트렌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롱테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분명히 기호의 롱테일이 있는 거잖아요. 되게 나는 A라는 영화를 좋아하지만 사실 그게 소수일 수 있는 건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같이 모여서 영화에 대한 어떤 평가도 하고 뭐 후원도 하고 이러면서 그 영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성향을 이용해서 뭐 영화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웹툰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인더스트리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있으면 되게 재밌고 신기한 게 예. B2B로 사업을 진행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B2C 서비스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소비자들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이런 소비자들의 어떤 트렌드 같은 것들도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시는 일도 바쁘실 것 같아서 매몰돼 있으실 수도 있는데 예, 예. 어떻게 좀 뭐 많은 정보들 모으거나 또 예. 어느 곳과 뭔가 협력하고 또 어느 곳을 더 또 키워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정보를 예. 모으거나 하세요? 뭐 사실 저희 회사에서 제 역할이 네. 그거기 때문에 낙서 같은 거 많이 하면서 이제 계속 사실은 그렇게 상상하고 계속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 지금 말씀드린 게 꾸미는 게 아니라 매일 하는 고민이거든요. 네. 누가 협력하고 누가 하고 새로운 어떤 블록체인 새로운 산업이 뭐가 있고 트렌드가 뭐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 어떤 문제점이나 이슈가 되는 것도 많이 보는 거죠. 뭐 네. 보안, 해킹, 네. 아니면 예를 들어 프로토콜 경제 이슈들이 최근에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프로토콜 만들어 놓고 문제가 생겼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어. 그렇죠. 네. 뭐 그러면 그러니까 제도권에 들어오기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게 탈중화를 가진 사실은 이제 탈중화가 맞는 건 아닌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뭐 이런 건 사실은 매일 하는 이슈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들 그런 젊은 또 세대분들 젊은 엔지니어분들 사장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많이 또 배우기도 하죠. 그럼 보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탈중앙화를 강조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또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저 사람 뭐야 이럴 수 있으니까 네. 얘기는 못하지만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저는 사실 후자 쪽에 좀 가까운 편이고요. 뭐 탈중화가 나쁘진 않지만 이 사업이라는 거는 뭐 책임을 져야 될 주체나 문제점을 해결해야지 제도권에서 수용이 되잖아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좀 고민하는 편이죠. 탈중앙화 만능주의에는 반대를 하시는 편이군요. 예, 뭐 취지 자체는 좋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제도 중에 제일 좋은 게 원시 공산제잖아요. 다 같이 벌어 다 같이 다 같이 나누는 나누고. 이론적으로. 는 네. 모두가 평화로운. 예, 그러나 이제 그렇게 가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뭐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네. 예, 예. 이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걸 또 좋아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대기업이라든지 지자체 같이 탈중앙화는 완전히 거리가 먼 예, 예. 그런 집단에서 이 NFT라든지 뭐랄까 블록체인을 좀 활용을 하겠다. 예, 예. 그래서 막 출시를 하고 마켓플레이스 내놓고 홍보도 좀 하는 편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나이박에 있으니 첫 번째는 원래 대기업의 특성이 위에서 뭐 하라면.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네. 야, 우리는 안 해? 야, 우리는 뭐 블록체인 뭐 안 해? 야, NFT 요즘 핫하다는데 우리는 뭐 없어? 이러면 이제 불이 나게 이제 우리도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뒤돌아서 이제 하는 뭐 그런 경우도 그런 많이 경우가 상당히 있죠. 과거에는 아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요즘은 이제 그때는 지난 것 같고 네. 요즘은 이제 아까 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MZ 세대 젊은 세대들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그다음에 NFT에 대해서 왜 수용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이해도가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젊은 분들이 NFT를 뭐 투자나 이런 수단으로도 보지만 나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 왜냐하면 요즘 뭐 프로파일 뭐 픽처 트윗이나 같은. 네, 뭐 페이스북이나 뭐 레딧이나 이런 데 이제 프로파일에 자기 걸 올리게 돼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허락해 주면서 내 사진 뻘쭘하게 올리기보다는 나를 표현할 사실은 이제 원숭이 한 마리를 올리는 게 네. 더 좀 나이스해 보이고 개성 그런 어떤 것들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단 기업들이 NFT를 지금은 오케이 그러면 마케팅적인 부분들은 쉽게 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있고 마케팅 그러니까 새로운 IT 예산을 잡기에는 부담 가지만 마케팅 예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효과들을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거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야, 우리가 뭐 샵을 만들어서 해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IP를 이걸 해서 글로벌리 한번 판매를 해볼까?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뭐 발행을 했다는 기사 밑에 댓글이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은데 아직까지는 NFT는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면은 가장 이상적인가? 요거의 답변을 좀 부탁드려 볼게요. 예, 뭐 NFT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NFT가 웹에서 이게 국경이 없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범위를 넘나드는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창작자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특히 이제 요즘 뭐 K 컨텐트, 웹툰 뭐 이런 거는 글로벌리 경쟁력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게 사업화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면에서 보면 당연히 컨텐츠 시장 자체가 중요한 또 하나의 좀 NFT의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 NFT는 기술이잖아요. 네. 근데 그 기술을 응용하면 결국은 이제 자산화를 시키는 기술로서도 많이 쓰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STO라든지 뭐 이런 어떤 자산화 트렌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어떤 키 기술로서 확산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시는 것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었는데 블록체인 팀이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예, 또는 예, 익숙하지 예, 않은 예, 이러한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NFT라든지 블록체인 서비스에 대한 또 컨설팅도 예, 예, 제공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예.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으신가요? 예, 아무래도 기업들을 좀 만나보면 그러니까 뭐 자의반 타의반 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자의반 하는 프로젝트는 아무래도 이제 뭔가 기술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타의반 하는 프로젝트는 뭘 해야 됩니까? 아,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그것부터 되죠. 시작을 해야 되죠. 할 수 있는 것부터 여쭤. 예, 뭘 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예, 뭐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술의 초기의 목적에 맞게 기업에 달성하려면 초기에 그런 어떤 전략 수립부터 시작해서 뭐 토큰 이코노미 설계, 뭐 교육,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좀 필요한. 나중에는 기술, 그다음에 기술도 먼저 POC도 만들어 보고. 근데 POC 만들 때 막 수억 원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어 보고 그게 만들어지고 나면 본 사업으로 가게 해주는 뭐 지원,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초기부터 그런 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 서비스를 쓰는 고객이 한 2,000 고객 정도 되고요. 네. 그 중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체인이 한 200개 정도 됩니다. 200개 정도 기업들이 다 쓰고 있는 체인들을 운영해 드리고 있고 한데 그러면서 이제 되게 보면 저희가 뭐 다양한 기업들의 컨설팅 했던 노하우들이나 개발했던 노하우들을 잘 정립을 해놔서 내부에서 보면 뭐 컨설팅, 기술 지원, 개발자 지원, 뭐 교육 이런 것들을 좀 초기에 그 회사 자체가 B2B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현재로서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고객사가 2천여 곳이고 예, 현재 예. 그 블록체인 솔루션을 제공하신다고 했는데 굉장히 놀라운 그 에피소드가 많으실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예. 일반 기업들을 만나보면은 이제 블록체인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 예, 정도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 굉장히 색다를 것 같거든요. 예, 예.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기업들이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대표사들은 다들 기존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웹2 시장의 플레이어들을 이렇게 좀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모델로서 블록체인을 쓰고 그다음에 토큰 이코노미나 NFT 이런 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두 가지 좀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특히 이제 금융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혁신 기술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저는 금융 쪽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은 비타민일 수 있는 거고 나머지 기술 입장에서 보면 사실 비타민보다는 진통제에 가까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바라보는 거에 대한 이제 성숙도가 굉장히 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금융 쪽이나 이런 곳에서는 NFT를 필두로 해서 최근에 인포맥스에서도 다루셨겠지만 CBDC 이런 환경들이 이제 네.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예. 중앙은행에서 CBDC를 발행하면 결국 그걸 가져다가 결국 은행들이 또 그 화폐를 발행해서 네. 은행 화폐를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한 뭐 선행적인 준비, 뭐 그다음에 이제 증권사는 STO가 이제 곧 이제 합법화되거나 이제 정부에서 준비된 제도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준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금융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예.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 업체들은 당연히 이제 NFT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약간 이제 어떤 서비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뭐 이런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를 해야 할지 모르는 기업들이 사실 되게 더 많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 예. 그런 기업들을 컨설팅하고 그 기업에 뭔가 그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술도 기술이지만 왜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 시장에 대한 이해 또는 이제 소비자에 대한 이해 뭔가 철학과 같이 인문학적 소양 같은 것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원래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거는 엔지니어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철학이잖아요. 그 철학이 있어야지 그 뭔가 만들 소프트웨어를 툴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인문적인 소양이나 그런 철학이 없으면 사실 그냥 뭔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거나 특히 B2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뭐 이게 B2B2C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엔드 유저 네. 고객을 이해 못하면 네. 새로운 어떤 혁신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것처럼 그다음에 고객도 이해해야 되고 특히 지금은 젊은 세대분들 또 젊은 고객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이제 뭐 제가 얘기하다 보면 뭐 이게 나이 드신 고객들이나 이런 분들도 돈을 쓰시는 분들은 돈을 네.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실물 부동산보다 관심 갖지 마시고 뭐 이런 메타버스 부동산. 메타버스 부동산도 관심 가지시고 뭐 이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종합해 봤을 때 사실 많은 기업들이나 사람들이 웹3, 웹 3.0 시대가 온다. 예, 예. 그리고 웹3의 가치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예,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예. 그랬을 때 지금은 웹3까지 가기에 예.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래서 아마 뭐 기술적인 기반들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만들어졌다. 왜냐면 NFT가 나오고 NFT의 그래도 성공 사례들이 만들어지면서 기술적인 기반들은 만들어졌다라고 보는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도 초기에 이제 웹이 막 활성화되고 하면서 뭐 아마존 뭐 옛날에 뭐 아마존부터 시작해서 그런 어떤 닷컴 버블 때도 똑같았거든요. 네. 야 이거 다 버블이야. 무슨 인터넷에서 쇼핑몰 만들어가지고 야 백화점 가야지. 물건 안 보고 어떻게 사? 요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결국은 그 트렌드나 그 변화의 도전을 먼저 투자하고 먼저 준비한 데는 넥스트 다가올 시장에 사실 위너가 되는 거고 위너가 테이크 올 하는 세상인 거잖아요. 그러지 않고 뭐 부정적으로 보거나 이제 머뭇머뭇거리면 도태되기 쉬운 건데 옛날부터는 다른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학습이 있으니까 야 일단 발은 담거나 라는 트렌드는 많이 준비가 네.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발은 담그지만 이걸 가지고 뭔가 혁신적인 도전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나 벤처밖에 없잖아요. 대기업들이 사실은 이렇게 도전하기에는 굉장히 좀 덩치가 보수적이고 크니까. 덩치도 크기 예.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런 새로운 분야에 더 트라이 할 수 있는 기업들, 환경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런 환경들이 뭐 지금은 사실 외려 뭐 옛날 못지않게 도전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네. 이제 이 업체들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글로벌화 돼 있는 젊은 도전하신 팀들이 많아서 뭐 굉장히 이후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기 단계 기술은 좀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됐지만 그걸 가지고 웹3를 트라이하는 초기 상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아마 윈터가 끝날 때쯤 되면 분명히 이제 살아남은 플레이어들 중에서 좀 이제 각광받은 플레이어들이 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토대는 마련이 됐고 이제 문을 두드리는 단계다. 예. 그 정도로 보면 되겠군요. 예, 지금 이제 시도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 이제 결국은 뭐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으나 뭐 내년이나 내년에 된다 그러면 분명히 살아남으면서 성장하는 이런 회사들이 많을 텐데 요즘은 이제 좀 많이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걸 트라이하는 회사들이 이런 전반적으로 이제 세계 경제도 어렵고 네. 가상화폐도 좀 어렵다 보니까 투자 진행했던 것들도 많이 이제 다 철회되기도 철회되고 하고. 네.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사실 사업하다 보면 항상 어렵잖아요. 항상 이렇게 쉬울 뭐 때가 없죠. 쉬울 네. 때가 없거든요. 현실적이시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어려울 때 또 잘하고 어려울 때 이기는 게 뭐 경쟁력이니까 이런 것도 또 학습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 저도 제가 이제 지금 막 열심히 쓰는 그 블록체인 서비스들 보면 5년 전, 6년 전 예, 이런 예, 때 예. 이제 창업해서 예. 꾸준히 그 몇 번의 이 시장의 위험과 맞습니다. 어떤 위기를 넘겨왔던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예. 대표님 보시기에 이제 기술은 준비됐다, 어느 정도 성숙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킬러 앱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는데 어느 분야에서 좀 대중의 사용성, 대중들이 정말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느 분야에서 좀 나올 것 같다고 예상하시나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뭐 사실 이제 전 분야가 다 적용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네. 뭐 전체적인 사회 어떤 뭐 요구 사항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ESG 분야나 이런 분야들이 가장 조금 블록체인 기술의 어떤 효용성이나 유용성을 보는 중요한 분야인 것 같고요. 뭐 친환경 경영이라든지. 네. 이런 분야 왜냐면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B2C 분야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런 어떤 그
그 컨텐츠 소비, 컨텐트 분야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혁신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국내 컨텐츠나 K-팝, 뭐 K-무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글로벌리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분야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웹3 뭐 어떤 NFT나 블록체인 기술하고 잘 이렇게 버무려지면서 그게 이제 글로벌화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결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 이제 온라인 경제가 딱 닫혀지는 부분이 결제 때문에 이렇게 네. 돈을 쓰는 분야. 예. 어렵죠. 사실 예, 생각보다 디지털로 결제하는 예, 게. 예를 들어서 네. 우리나라 서비스인데 사실은 브라질 언어나 이런 거로 바꿀 수 있죠. 쉽게 바꿀 수 네. 있는데 브라질 사용자가 우리 서비스를 쓰다가 결제를 하려고 그러면 한국 결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사실은 이제 가상화폐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확산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좀 국경 없는 경제 영역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열어주고 있다. 그 안에서 누가 이제 좀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냐. 근데 컨텐트 분야가 좀 지금으로서는 가장 단시간 내에 좀 성과를 좀 낼 분야가 아닌가. K 이렇게. 콘텐츠 분야. 예,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팬들 음. 커뮤니티 분야 이런 부분들은 좀 단기간에 좀 효과들을 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업체들 그리고 기업들이 지금 블록체인을 도입하려고 알게 모르게 지금 많이 예. 이제 대표님을 만나 뵙자 이런 예, 약속들을 예, 예. 많이 잡고 있겠죠. 예, 예. 네. 많이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으나 예, 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조언 한 말씀 하시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블록체인 기술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는 기술은 아니지만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목적에 맞춰서 쓴다고 하면 굉장히 훌륭한 기반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적으로 기반 기술이 굉장히 기존에 있는 사업을 혁신시킬 수가 있는 중요한 기술로 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술에 대한 객관성을 가지고 보시고 기존에 있는 사업이나 신규 사업을 좀 차분하게 전개 나갈 때 좋은 수단으로 활용하신다면 향후 새롭게 진행하시거나 기존 사업을 혁신할 때 좋은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람다 256의 박재현 대표와 함께 블록체인과 비즈니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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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구독하셨습니까? 당연히 구독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특히 뭐 필요한 점, 개선이 필요한 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저희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